자,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연태고량주입니다. 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연태고량주 맞고요. 이 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알았죠? 먼저 목차! 연태고량주는 뭐냐? 먼저 고량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님들도 고량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량주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막 백주, 고량주, 바이주, 빼갈 이런 용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뭐고 뭐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어를 한 번에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백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고량주가 어떻게 보면은 백주에 속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백주가 더 큰 범위에 있는 술인데요. 이 백주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백주가 어떤 향으로 구분이 되는지, 그래서 이 향을 통해서 어떻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엄청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향이. 그 중에서 편의상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농향, 청향, 장향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연태고량주가 속하는 농향 있잖아요. 농향의 가장 큰 요인인 에스테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면은 술 냄새 맡으면서 에스테르 향 난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에스테르 향이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테르 향이라는 게 뭔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게 나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 연태고량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왜 고량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연태고량주를 이렇게 따로 뺐냐면, 앞에 설명한 고량주랑 이 연태고량주에 쓰는 고량이랑 한자가 달라요. 그 한자가 다르다는 거는 의미하는 게 다르다는 거겠죠. 제가 이 고량주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안 하고 연태고량주만 따로 떼어내서 간략하게 역사랑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연태고량주에 대해서 막 여담,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유명해진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먼저 고량주란 뭘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고량이라는 단어가 수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고량주는 그 연태고량주에 하는 그 고량주가 아닙니다. 그 연태고량주의 고량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량주란 수수, 이 수수를 주요 원료로 해서 만든 중국의 중류주를 고량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량주는 백주의 일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범위의 백주가 있고 고량주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백주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백주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량주 마시자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백주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량주를 빼갈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량주 이꼬르 빼갈이라는 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사실 백주랑 고량주는 동일한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량이라는 단어가 사실 중국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만들 때 수수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술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량이 수수란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고량이라는 말을 쓰는 술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옥수수나 다른 첨가물이 혼합된 술이 많고요. 고량주와 백주는 엄밀히 말하면 싱글몰트와 위스키, 그 나타내는 범위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량주에는 수수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싱글몰트 위스키처럼 그런 거지. 백주가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고량주가 속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백주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고량주라는 말을 쓰는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유명한 군문, 그리고 연태, 북경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문, 이게 연태, 이게 북경입니다.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고량주라고 불리는 게 거의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또 알 수도 있겠지만 연태고량주의 이 고량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이 고량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요, 사실 앞에서 봤던 그 고량의 한자랑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이제 고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고양이라고 부르는 게 맞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주는 뭐냐? 백주의 일종이라고 했잖아. 그럼 백주는 뭔데? 백주는 중국의 술 중에 한 종류야. 근데 이거는 투명한 색의 증류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증류해서 만든 술 중에서 하얗고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백주라고 통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백주를 중국식 발음으로 바이주라고 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 술 안에 백주가 있고 백주 안에 고량주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술에는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백주라는 게 있고, 색이 붉은 와인 같은 술을 홍주라고 하고요, 쌀로 발효한 술을 미주라고 하고요, 맥주를 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술이잖아. 당연히 술에는 중국 술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백주가 한 가지 종류이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종류가 고량주 이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한 줄 요약, 세 줄 요약이네요. 고량주가 빼가리고 백주가 바위주고 백주는 고량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백주의 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고량주가 아까 백주의 한 종류라고 했잖아.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연태고량주는 그 고량이 아니기 때문에 백주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백주의 향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 놀랍게도 중국의 수천 년 역사 동안 맥주 향형의 구분은 1965년이 돼서야 생기게 된대요. 그 전에는 사실 향을 가지고 분류하는 분류체계는 없었다고 해요. 제가 설명드릴 농향, 청향, 장향 외에도 봉향, 동향, 미향, 겸향, 시향 등 더 다양하게 나누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일 대중화되어 있는 세 가지 농향, 청향, 장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농향. 농향은 보통 이제 무색 혹은 미향색을 맑고 투명한 색을 띄어요. 그리고 짙은 향이 나고 맛은 달고 깨끗하고 뒷맛이 오래간다. 이걸로 유명하죠. 여기 보이세요? 연태고량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연태고량주, 수정방, 공부가주, 오량액, 노주노교 아까 나왔죠? 이것은 대표적인 농향형 백주입니다. 농향형 백주예요. 대부분의 백주가 농향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면 고량주 중에서도 농향에 속하는 고량주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대요. 농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인애플 냄새 나면서 약간 과일향 돌면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농향인데 백주를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좀 특이해요. 다른 술이랑 다르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 대부분의 백주는 술밥 있잖아요. 이게 원재료가 되는 술밥을 혼합해서 쪄내요. 그 다음에 누룩과 섞어서 지하 진흙 숙성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효하고 불로 증유를 해서 숙성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술들은 보면은 물 같은 게 좀 섞여서 찰랑찰랑 하면서 술이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이 없어요. 아예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상법 혹은 고태법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막 찐흙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이게 그 지역에서 나는 흙을 가지고 아예 산소가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형태를 사용한다고 해요. 지역만의 특정적인 맛, 양조장 고유의 향과 맛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정이나 기타 향료는 첨가되지 않고 이 진흙에 따라서 각각의 양조장 맛이 나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역 이름으로 된 중국 술이 많은 것 같아요. 마오타이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는 연태고량주도 그렇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딴 술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님들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들은 건데 마오타이 주 있잖아요. 마오타이를 원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좀 양산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마오타이 지역에서 특유의 그 진흙향이랑 특유의 맛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했을 때는 그 맛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진흙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청향인데요. 농향 다음 청향. 이거는 보통 분향이라고도 하는데요. 분주, 여기 이 파란 색깔 병 있죠?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제일 유명하대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이과두주, 청향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제일 유명하고 불순물을 섞지 않아서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약간 청량하고 깨끗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소주 향이랑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맛이 거의 없고 깔끔한 맛? 좀 스트레이트로 잘 넘어가는 맛 있잖아요. 특별한 향이 별로 없고 누룩 냄새도 적고 보통 소주파 어른이나 중국의 농향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분주도 정말 급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고급 분주는 웬만하면 농향형 백주 이상으로 맛이 좋고 향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40도에서 54도 혹은 55도에서 56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장향입니다. 장향은 이름 그대로에서 알 수 있듯이 간장향이 나는 백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장향 있잖아요. 불리게 된 까닭이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빈 잔에서도 간장향이 나서 장향이라고 불리게 됐대요. 그리고 이 맛이 있잖아요. 주된 성분이 뭔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알려진 게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 마오타이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성분과 원리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술이 좀 깔끔하고 부드럽고 바디감이 두텁고 뒷맛이 오래가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향 때문에 농향형 백주보다도 마오타이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백주의 향 있잖아요. 특이하게 나는 아까 장향이랑 파인애플 향, 그러니까 누룩향이랑 파인애플 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파인애플 향은 보통 에스터류,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들어간 그 향 있잖아요. 그게 파인애플처럼 달달한 과일 향을 나게 하는 거고, 황 혹은 질소라고 하는 게 누룩향처럼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 아시죠? 그 냄새? 그 특유의 향을 내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술의 구성 성분은 사실 다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물과 에탄올이죠. 근데 약 2% 정도만 차이를 보여요. 그 2% 때문에 향과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스터류랑 황화합물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그 황 아까 설명했을 때 누룩향이 나게 하는 게 이 황이나 질소 화합물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술에서 사실 이 황이 만들어져요. 위스키 만들 때나 맥주 만들 때 통 있잖아요. 통, 증류하는 통?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맥주 할 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맥주를 만드는데 구리통을 사용했잖아요. 구리통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런,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 구리통, 여기는 구리 증류통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여기서 이 구리가 황을 흡착해요. 그러면서 술에 들어가 있는 황을 조금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좀 제거한 위스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계란 구린내 그거 맞아요. 계란 구린내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오면은 풍미를 되게 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해지면은 계란 그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구리통이.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파인애플 향은 아까 백주 만드는 과정에 나온 것처럼 땅에 묻고 막 진흙 뭐 해가지고 막 산소 안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에스터류 중에서 카프론산 에틸이라는 게 나와요. 그 향기 때문에 파인애플 향이 나는 거고요. 그 누룩향, 그 구리구리한 향 있잖아요. 그거는 황, 질소 화합물 때문에 나는 건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장향은 정확한 성분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자, 다음 연태고량주는 사실 수입사에서 붙인 정식 명칭은 연태군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태고량주라고 하지만 사실 이름은 연태군향이고요. 한국에서는 고량주의 대표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인기가 좀 높은 중국 술이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연태고량주의 고량은 일반적인 고량주의 한자와 달라요. 옛 기법으로 빚었다는 뜻의 고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세요? 여기? 고양. 이거거든요. 고량 할 때 원래 쓰는 거는 이거예요. 고량. 근데 여기는 고량 이걸 쓰죠. 그래서 발음도 사실 고량이 아니라 고량입니다. 고량. 그리고 앞에 연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특정 브랜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태, 옌타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태 고량주는 옌타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고량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태 고량주라고 하면 스카치 위스키처럼 특정 메이커가 아닌 연태 지역에서 생산한 고량주 제품군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옆에 사진이 옌타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되게 해변이 유명한 지역이래요. 그 다음 연태고량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역사랑 특징이랑 제조법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연태고량주 이 회사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걸 개발해왔고 막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져왔는데요. 먼저 산동 연태 양조회사, 산동 연태 양주유 한 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1930년에 처음 만든 백주입니다. 그리고 중국 술의 기본 재료인 고량, 대맥, 소맥을 300여 년 동안 개발해서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특징은요, 놀랍게도 34도예요. 이게 왜 좀 놀랄만한 이유냐면 다른 중국 술에 비해서 도수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 이유가 해안 도시였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해안 도시라서 연태시가 살짝 좀 관광지 역할을 했대요. 물론 이제 연태 이 회사에서 나온 다른 라인은 좀 더 센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는 34도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중국 술 특유의 고량함을 제거하고 단맛을 많이 가미하면서 도수를 좀 낮춘 거라고 해요. 이거는 카더라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연태고량주 관계자 말로는 이 알코올 도수가 오직 한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도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대한 얘기가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으로 수입할 때 그런 거를 겨냥해서 좀 낮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법이 조금 다른 고량주랑 다른 게 있는데요.
기존 고량주랑은 다르게 누룩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고량주는 자연 상태에서 아까 전에 누룩균을 배양해가지고 그 누룩을 만들어요. 거기에 효소랑 효모가 들었잖아요. 이거를 만드는데 원료도 많이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추출되는 술의 양이 당연히 적겠죠. 근데 이 지방에서 특별하게 누룩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그 누룩균을 획기적으로 인공적으로 개발해낸 거죠. 상대적으로 발효 시간이 짧고 많은 양의 술을 추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누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누룩균을 배양해서 만들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경향이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하는 이유가 3개, 4개 정도 있는데 먼저 낮은 도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고량주에 비해서 좀 낮은 도수 그리고 노출도가 되게 높죠. 어느 중국집에 가더라도 연태고량주는 거의 다 있잖아요. 이 당시에 2003년에 처음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연태고량주가.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소주 있잖아요. 희석식 소주. 그게 20도 내외였대요. 그 당시에. 반면 이제 중국은 50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도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태고량주에서도 34도짜리가 없었대요. 2003년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34도짜리가 없었대요. 한국 영업 담당자가 한국의 술보다는 좀 도수를 높이고 하지만 연태고량주보다는 조금 낮춰서 한번 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너무 낮추면은 바이주로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백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34도대로 좀 맞춰서 한국을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도 2020년이었나 2023년이었나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수입되는 양이 약 한 해에 30만 명이었대요. 2003년에 처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매년 평균 30% 수준의 매출액 성장을 보일 정도로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님들도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이겠죠. 이는 아까 설명했던 누룩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해서 하는 기법 때문에 원가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식 문화가 발달해서 또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허거나 마라탕, 양꼬치, 마라샹궈 이런 식의 약간 중국 음식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시장도 많아지고 그런 가게가 많아지면서 중국 술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대요. 예를 들면 맥주 중에서는 칭따오, 하얼빈 이런 게 우리 시장에 엄청나게 잘 안착을 했잖아요.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백주 업체들도 한국에서 은근 중국 술 잘 먹히네 하면서 너도 나도 들어와서 한국에 약간 정착을 하려고 하는 술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 이젠 여담인데요. 짝퉁! 짝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태고량주가 짝퉁이 없기로 되게 유명한 술이거든요. 님들 이거 둘 중에서 어떤 게 짝퉁인지 아시겠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떤 게 짝퉁 같으세요? 두 번째 1번이 짝퉁이라고요? 5시 야 뒤질래? 나 말고 임마! 이 2개 중에 말이야. 정답은 2번이 짝퉁입니다. 열심히 안 들으셨군요. 여기 보세요. 옛 고자를 쓰잖아요. 이게 진짜고요. 이게 가짜입니다. 노플 고잖아요. 한자 모르세요. 연태고량주가 한국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꾸 짝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패키지를 사면은 패키지에 그런 게 적혀있대요. 짝퉁에 유의해라. 진품은 어떻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병뚜껑 윗부분에 윗면에 분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로고가 있대요. 그 로고를 확인하시고 또 연태 군양은 노플 고자가 아니라 옛 고자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옛 고자예요. 옛 고자. 노플 고자는 짝퉁입니다. 이게 짝퉁을 먹으면 사실 짝퉁이라고 하기보단 유사품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유사품이 먹으면은 숙취도 더 심하고 좀 제조 과정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만들었던 회사 있잖아요. 산동 연태 양조회사. 그게 제조사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통 방식으로 발효 증류를 한 백주 있잖아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알코올, 향료, 색소, 감미료를 넣지 않은 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쉽게 구분하느냐 어떤 유튜브 분께서 알려주신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표가 보이시죠? 이게 분류 코드거든요. 국가 표준 분류 코드예요. 그래서 GBT
1078.1 이라는 코드를 사용한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고 인위적인 다른 무언가를 넣지 않은 농약용 술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래요. 이 코드가 아니라고 무조건 나쁜 술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처음 보는 백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매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이 코드인지 확인을 하면 적어도 무슨 다른 감미료나 향료나 색소는 넣지 않았겠구나, 그런 술이겠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 사진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산 연태고량주예요. 그러니까 연태고량주도 사실 그 향을 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향료나 무슨 색소를 첨가하진 않았다는 거죠. 싸지만 정통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쉽게 외우는 꿀팁 알려달라고요. 아 그냥 외우세요. 1078도 못 외우세요. 질문해보셈. 빨리 하셈. 5초 드리겠음. 5, 4, 3, 2, 1 질문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니트로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짠! 짠! 향은 역시나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인애플 향이네요. 그 34도 그냥 먹으면 되게 막 와 너무 뜨거운데요? 너무 와 너무 뜨거운 게 내려가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40도가 아니어서 그런 거 확실히 좀 뜨겁다, 너무 세다, 알코올 맛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굳이 니트로 먹을 이유도 없는? 여튼 되게 향도 좋고 가볍게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치 맥주랑도 섞어 먹는 걸로 유명하죠. 제가 그래서 카스 넣고 한맥을 가져왔거든요. 한맥이랑도 한번 섞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맥 비율은 모르겠고 일단 조금씩 따라서 먹어볼게요. 짠! 좋네요. 오랜만에 소맥도 아닌데 뭔가 맥주랑 뭔가를 섞어 먹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맛은 그냥 님들이 잘 아시는 그 맛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파인애플 맛 나는 맥주? 아 너무 단순한가? 농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로 입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연태고량주를 어떻게 먹게 됐냐면 제 동생이 갑자기 연태고량주를 사온 거야. 자기가 연태고량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완전 무슨 보물 가져오는 것 마냥 품에 안고 연태고량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랬더니 중국 술이래요. 그래서 한 입 먹었죠. 그때도 이제 처음에 먹을 때 사이다나 탄산음료랑 타서 먹었어요. 근데 파인애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계속 몇 잔 먹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항상 맥주만 먹었어가지고 이 술이 그렇게 도수가 높았던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취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이 중국 술 중에서도 농향 많이 나는 술 먹으면 그렇게 취하더라고요.